생중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권재일입니다. 오늘 김문호 해설위원 도움 말씀드리러 나오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쉬운 초구 중에 하나죠. 네, 3-6이나 1-4로 되면은 빨간 공 위치가 어디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 해볼 만한 선수들이 어느 정도 공략법을 확실하게 숙지를 한 그런 배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뱅크샷도 마찬가지고 368 배치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내공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목적구가 기울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굳이 뒤로 치지 않고 직접 맞추는 거가 좀 더 편해 보이고요. 포지션상으로는 뒤로 치는 게 좀 더 포지션이 좋을 수 있고요. 네, 직접 맞췄습니다. 네. 비롤리마조 선수의 이번 시즌 1세트 승률이 80%, 그리고 1세트 이긴 12번의 경기 중에 그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게 무려 11번입니다. 1세트 이겼을 때 게임 승률이 90%가 넘어가요. 대회전 갑니다. 자, 마지막 속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속도감이 있는 상태로 저렇게 코너 쪽에 들어가면은 득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일단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은 대회전을 치고 또 이목적구가 코너 근처에 있으면 득점 확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빨간 공이 좀 많이 떠 있긴 했네요. 네, 위치가 좀 애매했어요. 각도를 좀 좁혀서 맞추기에도 좀 애매했고 직접 맞추는 거를 보기에도 조금 애매했고요. 김라희 선수의 첫 공격. 자, 속도감을 이용해서 각도를 맞추겠다는 얘기죠. 좀 깊게 재놓고 조금 더 깊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첫 이닝은 위마저 선수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마주 선수의 다음 배치는 안쪽으로 더블 쿠션을 치는 것도 괜찮고요. 옆돌리기를 얇은 두께로 치는 것도 괜찮은데, 자, 둘 중에 더블 쿠션을 선택했어요. 네. 자, 일목적구를 흰 배합을 잘 해주면 포지션 플레이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3쿠션 확실하게 만들고 득점 성공했습니다. 일목적구 위치도 잘 만들었는데 내공이 살짝 뒤로 가렸지만 오히려 네. 그게 조금 더 편하게 또 3쿠션을 만들 수 있는 또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예쁘게 득점됐죠? 라인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던 위마저 선수. 자, 어떤 느낌으로 가야 할지를. 살짝만 변화를 주면 되거든요. 굳이 예. 큰 변화를 줄 필요 없이 큰 변화를 주면 오히려 길 수 있습니다. 네. 자, 뒤로 돌려치기 침착하게 성공을 했고요. 큐 뒤를 상당히 많이 들었네요. 네, 큐 뒤를 많이 들고 오히려 임팩을 좀 약하게 한 거예요. 네, 휘어짐의 효과가 좀 있었죠. 시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워와 속도와 정확도가 공존할 수 있네요. 네, 확실하게 잘 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기한 1년. 아직까지 유효하네요. 물론 위마즈 선수가 정말 많은 연습량이 있었기 때문에 준결승, 뭐 결승, 우승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을 건데 네. 그 연습량으로 인한 자신감에 뭐 증폭된 거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확실히 우승 경험을 한 선수와 안 한 선수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지금도 일목적구 컨트롤이 나쁘진 않았는데 여기서 한번 또 걸릴 것 같아요. 예.
까다로운 공들도 있었지만 그런 공들 하나하나 아주 정교하게 자신감 있게 해결을 해 나갔던 비롤 리마즈. 치고 나서 천천히 뒤로 돌아가며 라인을 살펴봤는데 불안한 마음은 결국 이렇게 들어맞는군요. 아, 김라희 선수 시작하자마자 3뱅크 놓치고 원뱅크도 살짝 넘어가고. 김라희 선수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시즌 에버리지가 첫 시즌 때 1.471로 가장 높았어요. 두 시즌 동안 약간 떨어졌다가 이번 시즌이 1.486으로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공격 성공률이 첫 시즌에 비해서 거의 5%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공격 성공률이 떨어졌는데 에버리지는 올라갔다. 뱅크샷으로 만회를 했다는 얘기죠. 뱅크샷은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뱅크샷이 안 들어가면 오늘 경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네. 자, 지금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뒤돌려치기가 한번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난이도가 높은 공을 정말 편안하게 구사를 합니다. PBA 출범하면서 많은 젊은 선수, 해외 선수들이 이렇게 한국 땅을 밟았지 않습니까? 마르티네 선수가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좀 성과를 냈고, 사파타 선수도 우승컵을 몇 차례나 또 들어 올리게 됐고, 그런 걸 보면서 위마즈 선수도 굉장한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단장 와. 아, 자. 지금 같이 정말 멋진 공격이네요. 예. 네, 역회전을 살짝 가미해서 안쪽까지 깊게는 뒤돌려치기를 구사를 한 후 네. 당 쿠션 쪽을 노렸어요. 네. 네, 아, 멋진 공격 좋습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공격을 성공시킨 비롤 리마즈. 또 저런 배치들이 들어가면 자신감이 또 올라가거든요. 네. 아, 지금은 이거는 네. 예. 근데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스트로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네. 멋진 공격이 연이어 나온 거에 비해서 지금 이 공은 뭐 물론 예민할 수 있는 공인데 금방 샷이 나가버렸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은 보는 입장에서 당황스럽네요. 네. 분리각이 또 앞쪽에서 너무 커져 버렸고요. 네. 자, 어느덧 6대 0으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나희 선수. 그래도 좀 좋은 기회가 한번 왔어요. 지금 이렇게 부딪혀지면은 각도가 네. 길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지는 각에서 출발이 좀 많이 길게 나가버렸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당구에서 예. 앞쪽에서 때려주는 느낌이 강조가 되는 것과 예. 공을 맞고 난 후에 좀 밀어지는 느낌이 강조가 되는, 그러니까 공이 맞고 분리각 차이가 좀 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좀 때려주는 효과가 좀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네. 분리각이 처음서부터 좀 많이 커졌죠. 네. 네. 분리각을 좀 줄이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각도가 좀 기울기가 좀 있었거든요. 두께 자체는 저 정도면 괜찮은데. 네, 두께는 어차피 절반 두께 언저리에서 해결되는 상황이니까요. 비롤 선수가 확실히 자신감이 많이 충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저거는 힘 배합을 저렇게 안 하고도 당점을 낮춰서 내가 원쿠션까지 정확히 보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 자신감의 표출이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코너로 가면서 첫 공타. 자, 예민한 두께가 일단 맞아줘야 되는데요. 자, 두께감 좋고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얇은 두께의 옆돌리기인데요. 일단 이목적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득점 되고 나면 또 포지션이 보장되는 배치예요.
자, 브릿지 길게 잡고 옆돌리기. 잘 들어갔습니다. 네, 좋아요. 좋은데 지금 흰 공이 너무 붙어버렸어요. 저렇게 쓰는 건 좀 운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 참 만족했었습니다. 자, 앞돌리기 형태로 공을 보낼 수는 있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고요. 걸어치기를 밀어서 가는 것도 쉽진 않아요. 자, 앞돌리기 형태. 아, 자, 각도.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잘 네.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좀 예민한 공들을 네. 세 개를 연속해서 잘 풀어 나가고 있어요. 득점되면은 공이 괜찮게 올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운 없게 까다롭게 오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침착하게 잘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지치거든요. 그렇죠. 정말 지쳐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지금도 배치가 만만치 않은 배치인데, 자, 이 공을 길게 대회전으로 보내놨었지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수준 높은 3점의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테이블을 읽어내겠다라는 그런 끄덕임이 있죠. 네. 뭐 물론 더 좋은 포지션 연결돼서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까다로운 공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면서 그만큼 감각이 날카로워진 것도 상당히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좀 위압감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멀리 있는 공. 근데 비롤 선수에게는 위압감이 전혀 없었나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뒤돌려치기를 길게 뽑아내는 건가요? 리릭실이 좀 큽니다. 길게 뽑아내려고 했는데 각도를 길게 뽑아내는 거랑은 좀 많이 좀 차이가 났어요. 네. 일목적군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고 내공은 다소 여유 있게 오는 모습이었죠. 지금 보면 이제 분리를 가장 크게 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네. 네. 팔로우 느낌, 큐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은 짧고 공을 때려주는 느낌은 크고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분리각 형성이 좀 커지고 지금처럼 좀 공이 둔탁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위마저 선수가 잘 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내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당구 동호인분들 중에서 저점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고점자로 가면 갈수록 그걸 누가 얼마나 더 수준 높게 잘하냐로 당구 실력을 판가름하는 그 잣대가 되기도 해요. 네. 보통 이제 임팩트의 조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충격량의 조절을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느냐가 또 당구 실력을 말하기도 하죠. 네. 왼손으로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 필요했지만 조금은 차이가 났던 김라희 선수의 모습. 1세트 이제 6이닝 스코어는 7대3. 멀리 있는 공 비껴치기 더블 쿠션. 이 공 넘어갑니다. 요거보다는 좀 덜 밀릴 거라고 생각하고 친 것 같은데요.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친 것 같은데 기울기가 편한 기울기는 아니었어요. 예. 화면엔 잘 안 잡혔지만 그래도 4칸 이상의 기울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이제 4칸 정도 기울기까지가 밀림을 거의 안 갖고 갈 수 있는 기울기거든요. 네. 자, 되돌아오기 갑니다. 두께 미스. 네,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죠. 지금
지금은 뭐 거의 키스 날 정도로 두껍게 쳐야 되는 그런 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테이블 바닥지가 많이 미끄러우면 네. 공이 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게 커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흔히 얘기하는 스커트 현상이라는 현상이죠. 디플렉션 현상이 크게 일어날 거를 예상을 해서 좀 많이 두껍게 노린 것 같아요. 네. 자, 배치가 좀 애매한데요. 뒤돌려치기를 직접 넣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살짝 뒤로 빼서 대회전으로 만들든지요. 살짝 뒤로 빼려고 했나요? 신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3쿠션 직접 노렸다기보다는 네. 아주 미세하게라도 살짝 빼서 뒤돌려치기를 대회전 형태로 보내려고 했던 거였죠. 네. 셰퍼샷. 자, 괜찮게 걸린 것 같죠? 들어와서 조금 넘어갑니다. 아하. 적극적으로 뱅크샷을 구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들어맞고 있지 않은 김라희 선수의 공격. 보통 이제 그 원뱅크 접시 형태 이런 형태 같은 공들은 예. 원뱅크 이후에 내가 각도를 꺾어 놓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공은 꺾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좀 놔주기도 좀 불편한, 그러니까 좀 위치가 좀 어중간한 거죠. 예. 꺾어 놓으면 좀 짧아지고 그냥 편안하게 치면은 지금처럼 되는 경우도 많고요. 더블 좀 쿠션 덜 내려갔죠. 2번은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은 앞으로 빠지고 한 번은 뒤로 빠지고. 위마조 선수가 1, 2, 3이닝 연속해서 득점 쏟아내면서 분위기 좋게 출발했지만 흐름이 일단은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야 할 김라희 선수에게는 이번 공격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뒤돌려치기 대회전 형태. 사이 공간만 아니면 되는데요. 흰 공에 걸리나요? 걸리나요? 아, 위원님께서도 이거 공 뒷공간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될 텐데라고 할 만큼 뭐 2차 키스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공이었다는 걸까요? 그러면? 아니요. 걱정은 해야 되는 공이었습니다. 근데 걱정을 한 상태로 진행을 했었을 건데 네. 이목적구의 타격감이 좀 많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일목적구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그렇죠. 좀 쳐야 부드럽게 치던지 아니면 좀 더 두께를 실어서 일목적구를 아예 내리던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 선택돼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공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일목적구의 두께를 조금 미세하게라도 두껍게 써야 될 때가 좀 위험한데 지금 공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일목적구의 타격감이 좀 많이 실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김라희 선수는 앉아서 상당히 좀 자책하고 있겠네요. 네. 앞돌리기 성공하면서 다시 더 멀리 달아나고 있는 비롤리마즈. 에비큐질이 상당히 큰데요. 비껴치기의 그냥 평범한 형태일까요? 에비큐질을 상당히 크게 한 상태에서 조금 자. 무언가 좀 언밸런스한 것 같은 좀 느낌이었거든요. 네. 예비 스트로크는 크지만 본 스트로크는 뭐 그만큼 빠르거나 강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빌리마즈 선수의 공격. 부드럽게 치면서도 샷이 쭉 나갈 생각이었나요?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어쨌든 네. 보통 이제 저렇게 예비 큐질을 좀 크고 강하게 하다가 본 스트로크를 약하게 한다는 건 좀 정말 언밸런스하게 큐질이 나가요. 네. 네. 근데 비롤 선수가 절대 그렇게 할 선수가 아닌데 아니면 그런 전 지금- 언밸런스에서 뭔가 무기가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글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김라희 선수의 투뱅크의 득점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또 대회전이 또 섰어요. 네. 오늘 김라희 선수의 첫 뱅크샷 득점.
자, 지금도 좀 함정이 있는 공이거든요. 편한 두께로 얇게 쳐서 짧은 각도를 만들었을 때 내공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또 불리한 공이에요. 오히려 두께를 쓰고 그렇죠. 두께를 쓰고 각도를 만들었는데 힘이 과연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네, 힘도 안 될 것 같고 각도도 좀 길어져 버렸습니다. 네. 지금 뭔가 자신의 뜻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고 뭐 설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설계에 맞게 자신이 공을 구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겠어요. 몸이 네. 제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1세트 10이닝 스코어 8대5. 넣어치기. 자, 지금 이 배치는 정말 또 자신감이네요. 예. 네. 다시 보기가 준비가 돼 있을까요?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래서 넣어치기로. 지금 배치는 참 자신 있게 잘 쳤습니다. 네. 저 틈으로 들어간 다음에 빨간 공 있는 쪽까지 아주 확실하게 꺾였어요. 네. 이번엔 쓰리뱅크. 아, 지금 치자마자 비롤리마저 선수가 큐를 좀 앞으로 쑥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제스처였을까요? 치고 난 다음에 회전이 좀 덜 들어갔거나 네. 속도가 좀 덜 부여돼서 각도가 짧아지게 예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치면 보시면 본인은 알아요. 치고 나서 네. 아차하는 게 네. 본인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자신이 생각했던 터치감과는 좀 다른 뭔가가 느껴졌나 보네요. 네. 김라희 선수의 공격 들어가면서 자 후반 싸움 좀 더 치열하게 펼쳐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비껴치기 잘 들어갔고요. 보통 이제 비껴치기가 맞고 내공이 바깥쪽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아래쪽으로 나오든 뒤쪽에서 치고 올라가든 나와줘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제일 골치 아파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는 공 중에 한 공이 이 배치입니다. 투뱅크 걸어치기. 네. 근데 이 투뱅크 걸어치기가 연습을 많이 해도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뭐 들어가- 애초에 정교하게 치기는 굉장히 힘들고 네. 그래서 뭐 얇게 맞든 두껍게 맞든 좀 확률을 높여서 세게 치려고 하면 정확도가 기가 막히게 떨어지고. 그렇죠. 속도를 높인다는 건 그만큼 정확한 당점을 찌르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예. 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나오지만 그래도 이 배치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10번 치면은 한 3, 4번 정도 들어가면 정말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해도 20% 이상을 못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노란 공이. 지금도 키스 해결이 좀 잘못됐죠. 네. 키스를 예측할 수 있는 공이고 빼기 위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인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일목적구를 아예 두께의 선택 자체가 좀 잘못될 수도 있고요. 네. 더 얇게 움직이지 않게끔 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두껍게 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고요. 스핀볼로 구사를 해봤지만 투쿠션으로 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김라희 선수가 이번 시즌 1세트를 이기면 1세트 이긴 게 6번이고 그 경기를 5번 이겨서 1세트 승률이 좋은 편인데 1세트를 졌을 때는 모두 다 그 경기를 졌습니다. 근데 경기 전에 물어봤더니 그랬어요? 이런 쪽으로는 선수들이 기록을 전혀 체크를 안 한대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 징크스나 이런 것처럼 작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뭐 제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시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려고는 하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선수 입장에서 내가 1세트를 지면 그 경기를 졌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1세트부터 그럼 1세트 지면 안 되는데. 지면 안 되는데. 괜히 그럼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더 안 좋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이건 약간 시간이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네. 네. 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스포츠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때그때 어떤 상대와 어떤 경기를 했냐 그리고 나한테 어떤 공이 주어졌고 내가 어떤 공격 기회를 갖고 가냐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트별로 따지는 거는 좀 본인 스스로도 별로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선수는 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바운딩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바운딩이 걸어치기죠. 아니고 걸어치기였네요. 예. 갈까요, 짧을까요? 정답은 들어갔어요. 들어갔네요. 예. 어우. 살짝 이 위에서 본 화면으로는 흔들리는 게 가까스로 조금 느껴질 정도. 네. 하지만 이병철 심판이 확실하게 득점 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은 강단이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걸어치기가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거리가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일목적구가 걸렸을 때 공이 일자로 직선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예. 살짝 분리가 난 이후에 밀고 들어가는데 그 분리가 난 시점서부터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 직접 맞아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정말 지금 배치는 정말 강단이 있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바로 가는데요. 이러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격권 넘겨주기엔 흰공 위치가 너무 좋네요. 득점이 됐다면 다음 공도 상당히 포지션이 좋았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를 주게 됐죠. 네. 이게 장장으로 갔네요. 직접 장단장 형태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공에 예. 분리각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위마즈 선수 4이닝 이후에 지금 공격 딱 3번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 안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속도감을 이용해서 쳐야 되는 공들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 있고, 좀 또 기억에 나는 게 더블 쿠션을 쳤는데 한 번은 길게 한 번은 짧게 네. 빼면서 지금 뭐 감각에 약간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근데 그렇게 만든 선수가 또 김라인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넣어치기가 이거 앞으로 빠지나요? 들어가나요? 오! 위험했어요. 예. 자, 꾸준히 뱅크샷 문을 두드린 덕분에 10대10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디어 역전. 자, 김라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꼼꼼하게 상대방을 좀 묶어놓는 느낌이에요. 네. 루틴이 상당히 좋죠. 테이블을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된 공은 대회전 형태의 오늘 대회전 그리 썩 좋지 않았는데. 지금도 각도가 조금 모자릅니다. 네. 뭐 대회전도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있고, 옆돌리기 대회전 있고, 앞돌리기 대회전 있고, 뭐 짧게 보내는 거, 길게 보내는 거 다 다르긴 한데 오늘 김라희 선수는 대회전류는 다 별로 안 좋아요. 뭐 난이도가 낮은 대회전은 아니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 공은 약간 두께 미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계속해서 비슷한 자리에서 맴돌고만 있는 위마즈 선수의 점수.
비슷한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도 와, 잘 쳤어요. 잘 쳤어요. 하. 자, 이렇게 빠지나요? 예. 정말 잘 쳤는데요. 그렇죠. 저 거리에 저 기울기에 회전도 다 주고 치고. 네, 그리고 저 원뱅크 상황이 기울기 자체가 또 워낙 어려웠잖아요. 예. 네. 정말 아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라희 선수에게 좀 칠만한 공이 왔는데 그 생각할 게 좀 많은 상황입니다. 키스를 빼면서 내공의 각도를 만들어야 되고 리버스 핸드의 각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공이 조금 많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득점 네. 만들어냅니다. 지금 김라희 선수가 정말 똑똑하게 플레이를 한 게 예. 내공의 각도를 줄이는 데 있어서 회전력을 많이 줄였죠. 예. 지금 거의 뭐 원팁 선상일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봤자.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리버스 핸드가 불편하지 않게 쓰게 되죠. 네. 네, 평범하게 각대로 가는. 그렇죠. 석점 남았습니다. 옆으로 잔뜩 보낸 옆돌리기. 자, 지금도 좋습니다. 네. 부드럽게 내리는 속도에서는 각도가 퍼져버릴 것을 예상을 해서 조금 각도를 서서 좀 길게 만들어줄 수 있게 속도감을 이용했고요. 네. 보통 저렇게 원투 쿠션에서 반발을 이용해야 될 때는 속도감을 살려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네. 이 나중 코너로 보낼 때 속도감 있게 치는 게 이제 불안한 그런 동호인들이 좀 많아서.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임팩을 실어주던지 아니면 네. 좀 더 부드럽게 두께를 좀 더 실어주던지 둘 중 하나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항상 얘기하는 멘트죠. 너무 편한 두께로 쳤다. 네. 보통 이 저거리에서 편한 두께가 3분의 1 두께, 8분의 3 두께 사이인데 지금 딱 그 두께에 맞춰서 딱 보내놨거든요. 일목적구 진행과 내공의 진행이 좀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컸습니다. 네. 김라희 선수가 앞서 보였지만 굉장히 불안한 지점. 13점, 14점에서 멈췄을 때가 제일 불안하죠. 그렇죠. 상대 선수도 갑자기 번쩍 정신을 차릴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김라인 선수의 뒷공이, 그러니까 위마즈 선수가 받는 공이 지금 공은 상당히 잘 쳤습니다. 예. 그리고 포지션. 이 배치를 풀어치면서 위마즈 선수가 또 한 번의 집중력도 올라가고 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찬스까지 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배치 투쓰리 쿠션 라인 잡기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잘 쳤습니다. 대회전 빨간 공은 별 문제 되지 않고 내려와서 득점. 김라희 선수 앉아서 걱정되는 마음이 커질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비롤 선수라면 일목적구를 좀 더 활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두께로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급한 것 같아요. 자, 안쪽에 세웁니다. 자, 여기서 세웠다가 다시 한번 입사각을 좁힌 후 내려가는 네. 멋진 공격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포지션 플레이. 예. 자, 여기서 이마즈 선수의 능력치를 정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돌려치기 길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각도가 짧아지면 안 됩니다. 득점은 문제 없고요. 네. 자, 다음 공이 그나마 제일 안 좋게 섰어요. 예. 한 점 남기고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 배치는 양방향을 좀 노려볼 만하거든요. 네. 여기서 네, 걸렸어요. 바로 맞았어요. 네. 아주 간단하게. 지금처럼 위마즈 선수가 정말 뭐 숨도 안 쉬고 쳤잖아요. 예. 네, 양방향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고 시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세하게 두껍게 맞으면 짧아져서 직접 맞고
그렇게 안 맞으면은 끄트머리 살짝 걸리던지 한 바퀴 더 돌아서 맞을 수 있게끔 일부러 좀 넉넉하게 보내놓죠 저렇게. 네. 네. 너무 고심을 해서 몸이 좀 굳어서 치기보다는 그냥 시원하게 숨도 안 쉬고 치는 게 이 공을 치는 비결이었군요. 비롤리마즈 선수와 김라희 선수가 함께 하고 있는 하이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 64강 경기. 64강까지는 이제 예선 4전 3선승 경기이기 때문에 2대2가 됐을 때 승부치기를 가야 합니다. 아직은 1세트만 지나갔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이번 시즌에 비롤리마즈 선수 1세트를 이겼을 때 무려 91%의 성공률로 경기를 이겨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김라희 선수의 시즌 2세트 승률은 56%. 자 지금 뒤돌려치기가 원투 쿠션까지는 각도가 좀 괜찮았거든요. 예. 원 쿠션, 투 쿠션까지 각도가 괜찮았는데 투에서 쓰리 쿠션에 진행을 할 때 회전이 받고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회전이 좀 풀려 들어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예. 치면서 당점에 좀 전달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정말 가볍게 보내서 공격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비롤 선수의 공격을 보시면 네. 예비 큐질 자체가 짧고 백스트로크 자체가 워낙 짧죠. 예. 네. 브릿지 길이가 좀 길다 치더라도 스트로크가 들어가는 효과는 딱 정확하게 적정 수준만 전달해주는 아주 좋습니다. 넣어치기. 이목적구 테이블 중앙 근처에 있죠. 안 넘기고 네, 잘 좋아요. 잡아냈습니다. 위마즈 선수는 1세트 승률도 80%, 2세트 승률도 70%. 1, 2세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 원뱅크 내지는 투뱅크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투뱅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네. 근데 딱 봐서는 무조건 원뱅크를 쳐야 될 것 같지만 원뱅크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각이 저렇게 3 이후에 나오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렇죠. 역회전을 주고 친다 치더라도 공의 두께를 맞추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역회전을 주고 적당한 두께를 맞추는 것보다는 회전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투뱅크 느낌으로 여기서 공이 조금만 두꺼워도 충분히 튕겨 올라가거든요. 네. 네,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쳤네요. 그렇죠. 2세트 2이닝. 많이 키스 퍼져줘야 됩니다. 빠졌고 공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뒤돌리기. 회전력을 좀 줄여놓은 상태로. 너무 줄였어요. 예. 넘어갈 걸 많이 걱정을 한 결과인가요? 네. 각도 상황이 회전력을 조금만 줄이면 되는 상황처럼 보였는데 아무래도 회전이 좀 많이 받을 것 같아 보이는 원쿠션이잖아요. 예. 네, 코너 언저리다 보니까 회전력을 조금 더 줄인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공을 놓치고 나서 위마저 선수에게 대회전 공을 주게 됐습니다. 네. 앞돌리기 대회전. 지금 약간 행운 속으로 키스가 빠졌는데 예. 자, 들어갈지 빠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어요. 회전이 좀 남아 있네요. 네, 직접 안 맞으면 없죠. 예.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지금 공은. 분리가 저 정도로 커졌는데 안 맞고 잘 돌아가고 키스도 안 나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겠죠. 네, 일목적구가 아예
올려 보내고 가는 상황은 대회전에선 거의 없고요. 네. 자, 살짝 감기는 공. 아, 깔끔하게 만들어냅니다. 네. 경쾌하게 돌아서 득점됐고 다음 공까지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공수를 함께 노리는 배치였거든요. 아주 깔끔한 공을 득점을 해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 일반적으로는 옆돌리기 짧게를 보내는 공인데요. 직접 칠 수도 있습니다. 짧게. 네. 네. 정확하군요. 원뱅크 넣어치기. 네, 이목축구 위치 상당히 좋아요. 네. 1세트에서 원뱅크 4번 시도해서 2번 성공. 네. 차분하게 성공. 공이 한 번 더 모입니까? 네, 모이다 말았네요. 모이다 마른 게 지금 좀 어렵네요. 뒤에 공이 지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 보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오히려 투뱅크로 가나요? 이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자, 아하. 자, 투뱅크를 지금 장단으로 보낸 거예요. 예. 단장으로 보낸 게 아니라. 저 출발 위치가 장단과 단장의 그 공 코스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코스죠. 각도가. 크지는 않지만 네. 원투 쿠션 이후에 진행하는 각도를 재기에는 장단이 훨씬 편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장을 맞춰서, 그러니까 단 쿠션, 장 쿠션을 맞춰서 치는 투뱅크를 많이 알고 계신데 네. 그렇게 쳤을 때는 회전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장단으로 보냈을 때는 회전 조절이 좀 편해요. 무회전 내지는 원팁 선상에서 거의 끝낼 수 있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스핀볼로 추격하고 있는 비롤리마즈. 엎드려 보고 자세를 잡아봤지만 편치 않아요. 네. 몇 번을 수정합니다. 끝까지 엎드려 놓고 보니까 원하는 만큼 치기가 불편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 공. 뭘 친 거죠? 글쎄요. 얇은 두께를 노렸나요? 얇은 두께를 노렸을 때는 세워치기밖에 없는데 세워치기를 저속도로 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얇게 저속도로 가서 하면 돌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자신만의 방식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찬스볼이 한번 나왔습니다. 김라인 선수에게. 옆돌리기를 가만히 쳤을 때 일목적구인 흰 공을 잘 세울 수 있는 배치고요. 네. 근데 지금 공이 계속 안 서주고 있어요. 네. 자, 그래도 다음 공이 마치 357, 159 같은 대회전 초구 포메이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기울기는. 기울기는 비슷한데 네. 내공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군요. 두껍게 일목적구를 내리고 키스를 빼는 상황은 이목적구가 걸리는 게 좀 두려워지고요. 네. 직접 가나요 지금? 살짝 빼놔서 갔는데, 자 각도 길게. 자, 잘 가고 있죠? 아주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네. 세 공이 교차가 되는 그런 플레이를 또 해보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목적구가 이목적구까지 전달이 안 되고 저 사이 공간으로 내공을 빼야 되고 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켜내려면 이목적구 없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목적도 손으로 막 가리고 쳐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엎드리면 신경 쓰여요. 그렇죠. 네. 아주 잘 진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네. 조금 더 코너 쪽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공. 4이닝에 2점을 보탰습니다. 스코어는 7대4.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한 번에 꿀렁임이 좀 크게 생겼죠. 네. 길게 세워치기인데요. 정확하게 아. 도착하지 못하고 옆을 지나치고 맙니다. 자, 근데 위마즈 선수 저렇게 보내놓은 능력 정말 좋네요. 예. 뭐 득점은 안 됐지만 이 정도 보내놓고 이 정도까지 딱 플레이를 했다 치는 거는 정말 잘 쳤는데 안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저렇게 안 들어가면 또 할 말 없죠. 위마즈 선수는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자, 비켜치기 형태로 오. 길게 세웠는데요. 자, 방향 좋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잘 칩니다. 예.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보시죠. 얘가 뒤쪽으로. 네, 두껍게 키스를 빼고 간 거죠. 네. 네, 평범한 두께에선 또 키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찬스가 왔어요. 자, 원뱅크가 아주 좋습니다. 아하, 이원뱅크를 놓칩니다. 김라이 아. 선수 실패하자마자 고개를 떨궈 버렸던 김라이. 이건 정말 큽니다. 그리고 넣어치기 상대방에게 주는 예, 상대방에게 또 이렇게 좋은 공을 주고요. 예. 자, 원뱅크를 너무 서둘렀어요. 두께가 조금 얇게 맞고 속도가 좀 또 빨랐거든요. 물론 두께가 얇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거죠. 예. 아.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원뱅크를 맞게 되고요. 네. 위마즈 선수 입장에서는 자다가 떡이 생긴 상황이네요, 정말. 자다가 떡이 생긴 거 정도보단 더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전 떡을 좋아해서요. 아, 예. 네. 김라이 선수와 위마즈 선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PBA 출범을 딱 했을 때 2019년도에는 뱅크샷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어요. 김라이 선수가 20%, 위마즈 선수가 13.9%. 네. 근데 이제는 쭉쭉 올라와서 위마즈 선수가 이번 시즌 뱅크샷 득점 비율이 21.6%, 거의 8%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네. 점점 이제 뱅크샷에 대한 연구와 연습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김라이 선수도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당구를 오래 쳐왔던 중년의 선수치고는 뱅크샷 비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사를 해서 이번 시즌 29%. 자, 돌려치기가 각도가 좋습니다. 굳이 너무 얇은 두께보다는 평범한 두께에서 자, 여기서 키스가 빠져야 되고요. 잘 네. 빠졌고 득점.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라고 표현한 게 지금 이 키스 때문이거든요. 네.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옆돌리기로 가는 것 같죠? 네, 옆돌리기가 좀 더 편해 보입니다. 일목적구를 데리고 내려오는 공인데요. 자연스럽게 일목적구 센터 포지션 만들어 놓고 내공 득점하는 공으로 만들어냅니다. 먼저 10점까지 올라선 김라희 선수.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 한 마무리까지 한 대여섯 점 정도 남았을 때 뭐 6점 남든 7점 남든 사실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5점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끝내야 되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심리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5점 남았을 때 콜을 해주잖아요. 네, 5점 남았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예, 뭔가 분위기가 전환되는 느낌. 오. 지금은 자, 지금 또 공 놓치고 위마즈 선수에게 공을 줍니다. 네. 근데 위마즈 선수의 공이 너무 레일에 딱 붙어 있다는 문제가 있긴 있네요. 그래도 기울기가 워낙 좋아서 무난하게 득점은 할 것 같고요. 회전 없이 치기에 충분한 공인가요? 회전이 회전을 덜 들어가게. 덜 들어가게 치면 안 되죠. 회전 잘 줘야죠. 네. 보통 저렇게 붙어 있으면 회전을 잘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거 박혀서 나갑니다. 자, 하필 또 코너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회전의 당점의 위치를 제대로 찔러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임팩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속도감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선 투팁 언저리에 당점을 주고도 3팁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김라희 선수 비껴치기. 네. 네. 잘 잡아내면서 남은 점수 넉 점. 이 붙어있을 때 회전을 주는 상황에서 속도 배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속도 배합이요. 네, 속도를 느리게 쳐야 되는데 붙어 있는데 회전을 많이 줘야 된다. 네. 이러면 이제 커브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두께를 맞춰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네. 자, 안쪽으로 가나요? 돌아서 앞으로 빠져나왔던 김라희 선수의 뒤로 돌려치기. 늘 일정한 속도 조절을 하기도 어렵고 늘 일정하게 샷을 팔로우의 양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당점 조절로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공이에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야 뭐 정말 쉽겠죠. 당점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니까. 네, 조금 낮춰놓는 정도로 딱 보이는데 또 당구가 어려워서 재밌잖아요. 오, 아슬아슬했습니다. 당구가 어려워서 재미있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고 당구가 어려워서 짜증이 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려워서 짜증나는 시기는 계속 짜증납니다. 예. 네. 자, 끌어서 자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마지막 회전이 회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있죠. 예, 네. 좋습니다. 어려워서 짜증나는 시기를 거치는 상황이라면 네, 당구를 그만 칠 때까지 짜증납니다. 근데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짜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겠죠. 뭐 답답함. 네. 네. 자, 비껴치기를 내공의 각도를 조금은 두께를 써서 각도를 치우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맥시멈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너무 많이 치우쳤는데요. 차이는 나지만 공은 돌아서 반대편으로 상대 선수를 불편하게 만드는 곳으로 가죠. 그렇죠. 하나는 해냈다는 표현을 하죠. 네. 김라희 선수 앞서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었던 되돌리기를 시도할까요? 아니면 대회전을 칠까요? 대전은 각도를 만들기가 워낙 좀 불편해서 네. 글쎄요. 되돌아오기를 쳐야 될 것 같은데 되돌아오기를 빨간 공으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흰 공으로 보면서 치면 세이프티까지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어차피 드는데. 세이프티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되돌아오기가 아닙니다. 역회전을 주고 저 안쪽까지 보는 거예요. 자, 너무 두꺼워서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멋진 창의적인 공격을 한번 보여줄 뻔했습니다. 지금은 장 쿠션을 먼저 맞추는 거였어요. 네. 장 쿠션 이후에 단 쿠션을 맞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격을 보여줬는데 네. 아주 멋진 공이 될 뻔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위마저 선수에게 옆돌리기를 너무 좋게 주고 말았어요. 오. 위험했어요. 예. 근데 그 위험하게 맞은 덕분에 배치가 좋게 섰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쓰면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원뱅크 각도가 정말 좋고 비껴치기 각도도 좋아요. 근데 둘 다 또 포지션이 또 같이 잘 돼요. 그래도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비껴치기로 가거든요. 위마저 선수도 비껴치기로 가네요. 네. 자, 득점 잘 됐고요. 네. 근데 이런 배치에서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나 좀 카시도코사스 선수 네. 뜬금없이 또 원뱅크 넣어치기를 쳐서 포지션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또 네. 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인 선택은 비껴치기이고 지금 비껴치기 선택해서 포지션 플레이를 또 잘 만들어냈습니다. 한 점 차까지 바짝 붙었습니다. 자, 두껍게 키스를 빼고 내공을 진행하는 공. 여기서 키스가 한 번 더 있는데 잘 내공 내려왔고요. 자, 이 공으로 김라희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충분히 달아날 수 있겠는데요. 네. 득점되고 나서 노란 공, 빨간 공 다 코너 근처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코너를 돌아서 빠져나갈 공간은 충분하죠. 이 공을 득점과 포지션 정말 모두 좋네요. 성공시키네요. 예. 네. 다시 한번 포지션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가 또 왔죠. 네. 부드럽게 샷하면서 슬쩍 큐를 들어 올리는 감각적인 조절 잘 봤습니다. 자, 한 번 더 큐를 살짝 들어 올려줄 것 같죠? 설마 이거 아하.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그런 건 제가 하는 멘트인데 어떤 노래인가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네. 자, 명곡이네요. 예. 지금 이게 참. 지금 배치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치고 난 다음에 아차 했을 거예요. 오. 김라희 선수가 지금 빨간 공 자리가 전혀 안 바뀐 거잖아요. 네. 지금 위에서 봐도 누가 와서 쳐도 이건 빠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치자마자 비롤 선수는 아차 했어요. 예. 네. 이 기회를 김라희 선수가 잡아내지 못한 건 너무나도 아쉽고요. 그렇죠. 자, 지금 큐코치를 저렇게 세울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비롤 선수는 두께를 조금이라도 쓰면서 각도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평범한 얇은 두께에서는 키스의 위험이 있고 조금 그쵸, 이 정도 큐 각도면 충분하죠. 잠깐 일어나서 자, 일목적구가 어떻게 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누군가 여기 어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큐로 뭐 공이 이렇게 횡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본 것 같은데. 네. 큐각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큐각을 많이 줄 것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좀 불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는요. 네. 자리로 돌아갈 때 두 눈을 질끈 감고 돌아가는 모습을 저희 중계석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정면에 카메라한테 뭔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네. 지금 얇은 두께로 치게 되면은 키스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좀 의식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공격은 실패로 끝났고. 자, 김라희 선수에겐 다행스럽게도 큰 위기까지는 가지 않은 채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두 선수 다 남은 점수 석점. 자, 옆돌리기 약간은 타격을 해줘야겠죠. 네. 좋습니다. 성공하면서 자, 1세트에 이어서 13점까지 먼저 도착합니다. 자, 다음 배치 어려운데요. 더블 쿠션의 당점 조합은 약간의 상단 쪽 역회전 원팁 정도입니다. 리버스 두께가 조금 얇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13점에서 멈춰선 김라희 선수의 행진. 자, 지금 회전력이 많이 부여되면 될수록 좀 각도가 너무 길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공이거든요. 아, 지금 아예 두껍게 보내놨는데 그랬더니 노란 공 어. 야하 행운의 득점. 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예. 비롤 선수의 회전 중계에 좀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두께로 치는 듯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두께로 칠 것 같으면 각도가 너무 길어질 수 있는 회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일목적으로 두껍게 구사를 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또 두껍게 치면 저렇게 키스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비롤 선수가 무언가에 좀 흔들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얇은 두께인데 너무 얇지 않았나요? 네. 네. 이렇게 얇아서 넘어갈 수도 있네요. 비롤리마주 선수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서 2세트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공은 놓칩니다. 이거 2점 남은 상황인데 넣어치기는 어떻게 해결을 못하나요? 아, 넣어치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아, 뭐 절대란 말은 하면 안 되겠죠. 네. 뭐 역회전을 다 주고 뭐 어떻게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죽어도 못 칠 것 같고요. 네. 뒤돌려치기냐 옆돌리기냐인데 뒤돌려치기도 난이도가 높고 옆돌리기도 난이도가 높아요. 네. 내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옆돌리기를 칠 것 같지만 뒤돌려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은. 근데 옆돌리기가 또 당점을 낮은 당점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옆으로 저만큼 퍼뜨리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퍼트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조절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와. 지금 보면은 퍼트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큐를 세워서 찍어 놓으면 저 정도 퍼트리는 거는 각도가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예. 90도가 탑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팹 자체가 90도 자체로 따져 보면은 네. 지금 90도 보내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90도가 지금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뭐 저 정도 보내는 거는 훨씬 더 뭐 무리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지금 뻣뻣하게 비롤 세워봤는데 좁은 틈으로 지나가죠. 갑작스럽게 난조를 겪고 있는 비롤리마즈. 이거보단 좀 더 밀리는 느낌이었어야 되는데 좀 뻣뻣하게 가버렸고. 지금 비롤 선수는 그러니까 둘 다 공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김라희 선수의 공타와 비롤 선수의 공타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마즈 선수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공타가 이어지고 있죠. 그쵸. 넣어치기 돌아서 자. 내려오는데 아하 걸려주질 않네요. 아. 비롤 선수가 건젤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네, 비롤 선수의 공은 충분히 칠만하고 괜찮은 공들인데 득점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김라희 선수는 어려운 공을 잘 쳤는데 공이 안 맞고 있어요. 계속. 누가 더 답답할까요? 당연히 김라희 선수가 답답할 아니군요.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건젤 캐스터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 사이로 빠져나가요? 아니면 들어가나? 들어가죠. 네. 예. 득점되면서 먼저 14점에 올라섰습니다. 세트 포인트. 평소 위마저 선수라면 뭐 이런 옆돌리기 크게 어려움 없이 정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1세트에서도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저렇게 공간에 떠 있는 옆돌리기는 쉬운 옆돌리기는 아닙니다. 공이 짧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옆돌리기가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닌 게 네. 일목적구 두께를 편하게 쓰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1세트를 생각해 보세요. 1세트 위마저 아. 선수가 아무리 어렵고 예민해도 굉장한 정확도로 공을 하나하나 성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일목적구 두께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얇게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좀 길게 조금 두께가 두꺼운 듯한 느낌이었는데 잘 퍼져줘야 됩니다. 자 일단 키스를 아, 피할 키스. 수는 없는데 그래도 득점은 안 될 것 같죠? 앉아서 마음 추스르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라희 선수. 이전에 넣어치기도 그랬고 이 공도 그렇고 제발 한 번만 걸려라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 텐데 걸려주질 않아요. 세트 스코어 2대 0을 향해 비롤리마저 뒤로 돌려치기 돌아서 이건 또 무슨 일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주 선수가 뭔가 혼란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혼란이 지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눈을 계속 껌뻑껌뻑 거리고 네, 지금도 이제 물수건으로 눈 주변을 저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땀을 닦는 것 같진 않고. 이것도 넣어치기인가요? 원뱅크 같죠? 예. 자. 옆으로 아하 네 부족합니다. 지금은 다른 공격 옵션이 뭐 크게 매력적이진 않았나요? 비껴치기도 어려웠고요. 네. 네. 키스도 잘 빠졌는데. 지금 넣어치기가 그래도 선택은 참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원쿠션 이후에 끌림이 전혀 없었고요. 자 이것도 키스가 행운으로 빠져줬고요 일단. 그렇다면 들어가는데 큰 네. 문제가 없었어요. 자 지금도 살짝 미안함을 표시를 했습니다 비롤 선수. 그렇죠. 키스가 굉장히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네. 위마즈 선수가 상당히 복잡한 마음을 잘 가다듬고 마지막 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좀 답답하거나 복잡하거나 좀 힘들거나 그럴 때 확실히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공격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트 스코어는 2대 0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기는 선수는 한 경기 아주 뭐 답답하게 경기를 했기 때문에 에버리지가
말 그대로 이제 평균치니까 평균치를 찾아간다면 한번 터져서 웰뱅톰 랭킹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버 보존의 법칙이죠. 예. 네. 위마저 선수의 초구 1세트 때 성공했고 지금 이마지 선수가 뭔가 지금 안 좋아요. 네. 뭐가 안 좋다는 게 일단 예비 큐질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좀 불안감의 표출이거든요. 네. 일단은 루틴이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예비 큐질 한 두세 번 정도, 세네 번 정도 이후에 나갔다 치면 지금은 거의 한 여덟 아홉 번 정도 딱 봐도 예비 큐질이 좀 긴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큐질이 길었어요. 네.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그 잡생각이나 뭐 다른 생각들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라고 봐야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지금 키스. 키스가 났는데 득점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특정적인 배치에서 예비 큐질이 마음의 안정을 주고 난 다음에 샷이 나가는 건 참 좋거든요. 네. 예비 큐질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는. 그래서 예비 큐질을 좀 오래 하는 게 뭐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근데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본인 스스로가 하는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입사각을 보고 두께를 보고 정렬을 잘해서 엎드리고 그랬을 때 예비 큐질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많이 한다는 거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처럼 또 짧게 하는 것도 불안하다는 거고요. 네. 지금은 두 번 만에 네. 샷이 나가버렸죠. 물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본인의 루틴들은 잘 지켜지는 게 좋습니다. 시즌 3세트 승률 위마저 선수가 40%, 김라희 선수는 44.4%. 두 선수 다 그동안 3세트는 그리 썩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옆돌리기 짧게. 양 선수가 일단은 뭔가 집중이 될 만한 득점이 한번 나와줘야, 그래야지 좀 집중이 딱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득점을 만들기에 좋은 공이 오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결국은 스스로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좀 다른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이 어렵죠. 예.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루틴대로 하고 있는가, 기본기를 착실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큐를 관리를 하고 뭐 나와 있을 때 좀 충분히 시간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죠. 네. 네. 자, 당점을 낮추고 감아치는 형태로 장장을 보내는 데 있어서 조금은 각도를 줄여줘야 돼요. 자, 완벽하게 줄여주려고 했었는데 네. 조금은 덜 작용됐고요. 그리고 또 배치도 워낙 어렵네요. 저 빨간 공 저기 서 있는 거 보면은 저 공 치기 정말 싫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저공부터 좀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행일 텐데 네. 희한하게 한번 알박기가 되면 저공부터 칠 수 없는 그런 배치가 계속 와요. 저걸 알박기라고 하나요? 예. 넣어치기는가요? 생각보다는 3쿠션 지점을 좀 넓게 봐야 되고, 지금 비슷하게 잘 보냈어요. 이건 정말 잘 쳤는데 아쉽네요. 예. 아, 3쿠션 잘 퍼뜨려서 4쿠션 라인 잘 잡았는데 5쿠션을 진행을 할 때 조금 퍼져버립니다. 네. 마지막 저 쿠션에서의 반응이 좀 얄밉게까지 느껴지는데. 자, 사이 공간으로 빼려고 그러나요? 자, 지금 김라희 선수가 공타 이닝도 길어지고 있고 네. 위마지 선수도 공타 이닝이 길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진짜 지치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선수들이 뭔가 좀 정성을 쏟아서 해볼 만한 그런 공이 아니다 보니까 비교적 빠른 템포로 공이 나가고 뭐 차이가 나고 뭐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것도 없는 각도예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고개를 갸웃거릴 그게 아닌 게 처음서부터 아예 얇은 두께를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네. 또는 아예 단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두께를 좀 두꺼운 두께를 노리는 게 아니라면 이 배치 마찬가지로 갈 데가 없어요. 네. 자세하게 봐보면은 저기 반대쪽 장 쿠션의 두 번째 포인트까지 절대 못 가거든요. 네. 되돌리기 네. 득점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첫 득점 나옵니다. 김나희 선수.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공 정확한 두께 잘 잡아냈고 스핀볼로 성공. 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 앞돌리기인데요. 배치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내공이 길어지지도 않게 짧아지지도 않게 쳐야 되는데 이거 위험한데요. 거기에 위험한데요. 키스까지 예. 있어요. 운이 조금 따라줘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정말 좀 운에 가까운 요소거든요. 구조상으로 저걸 아예 근처도 못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저 공을 뭐 아예 두껍게 쳐서 내공에 당점을 낮추고 뭐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지금 이런 상황은 각도 맞추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각도 잘 맞춰 놓으면 조금 키스도 좀 빠져주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자, 일목적으로 컨트롤이 잘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르고 굴러서 네. 득점됩니다. 파이브 쿠션으로 성공. 자, 일목적구를 좀 최대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두께 선상과 임팩트에서 내공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끔 각도 잘 맞춰줬습니다. 자, 옆돌리기 각도가 길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짧아지네요 오히려. 길어지지 않게 조심은 됐네요. 근데 짧아져서 문제죠. 길어지지 않게 조심하다가 짧아진 것 같네요. 네. 네. 반대로 짧아지지 않게 조심하면 길게 가고 그런 경우들 속에서 많은 당구인들이 고개를 떨구죠. 그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그 오차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나중에 득점 범위 안으로 자주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감각적인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지금 정말 예민한 두께 잘 쳤는데 자, 이게 여기서 솟아 올라올 디버스가- 힘이 있죠. 네, 걸렸어요. 자,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음 공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리한 두께 코너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예. 곧바로 자세를 잡는데요. 김마희 선수가 3세트 지금 5이닝 동안에 공타 칠 때도 템포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 1, 2세트에 비해서 템포가 아주 빨랐는데 뭔가 좀 안 풀리는 그 답답함을 빠른 템포로 좀 헤쳐나가고자 하는 걸까요? 그래도 본인의 루틴이 깨지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고요. 네. 근데 지금 템포가 빠를 만한 공이기 때문에 빨리 쳤을 수 있습니다. 네. 찡 같은 경우는 지금 템포를 좀 늦춰줬죠. 네. 이건 뭐 빨리 칠 수는 없는 곡이죠. 빨리 칠 수 있죠. 뒤돌려치기 그냥 편안하게 치면은 빨리 칠 수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옆돌리기는 서둘러서 치면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네. 결과가 좋지 않죠. 맞습니다. 지금도 거의 바로 자세를 잡죠. 지금은 빨리 쳐도 상관이 없는 그런 공 같긴 합니다. 키스 걱정도 근데 서둘러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네. 워낙 스타일 자체가 빨리 치는 스타일인 선수들도 있고요. 공이 한 3, 4점 정도 득점이 돼서 집중도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템포를 탄다고 표현을 하죠. 네. 이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있어야지 장타가 좀 나오거든요.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김나희 선수가
1, 2세트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치고 했는데 아깝게 빠지고 자꾸 이러니까 그럼 아예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필이 오는 대로 한번 쳐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위마즈 선수도 자 득점으로 맞불을 놓는데 다음 공이 이만희 선수가 예. 이랬어요. 네. 아 그렇게 이랬어요 하면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 모르시잖아요. 손으로 네, 두 팔을 벌려서 양옆으로. 네.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네. 제스처겠죠. 서양에서 이제 자주 쓰는 제스처. 네. 어깨 한번 이렇게 아, 들썩이면서 나오고 예.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입술도 딱 저렇게 되면 예. 오! 자. 아, 멋진 공격. 예. 위마저 선수 경기를 보는 재미가 요런 게 있죠. 난구가 나왔을 때 예술적으로 난구 푸는 감각이 워낙 좋은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이걸 감아서 저 타이밍에. 자, 옆돌리기. 자, 지금 이제 이만희 선수가 좀 풀려진 느낌이에요. 네. 경기를 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난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가능하죠. 오히려 또 너무 뽑으면 길 수도 있어요. 네, 좋아요. 득점됐고 키스 나면서 코스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지금 좀 감각적으로 좀 올라온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벌이 좀 짧아져도 된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인터벌이 짧아지는 거가 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짧아지면 안 되겠죠. 네. 지금 같은 배치도 빨간 공을 쳤을 때 빨간 공이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앞돌리기로 살짝 탄력을 줘서 두껍게 밀고 나가는 게 날 수도 있습니다. 두껍게 살짝 끌어서 그렇죠. 확실하게 스핀볼로 만들고 네,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5연속 득점. 위마즈 선수 1세트 15이닝에 마무리를 할 때 5점을 쳤네요. 지금 오늘의 경기 하이런 타이 기록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를 자, 두께를 써서 가는 게 좀 편하긴 한데 아, 스트롱 느낌 좋았어요. 자, 각도가 퍼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런 각도 만들어줄 때 저렇게 스트로크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네.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스트로크 아주 부드럽고 터치감 정말 좋죠. 네. 네. 저 거리에서 저 두께를 맞추면서 곡구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관건인데 알면서도 참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뭐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그게 정상에 가까운 거죠. 아, 그런가요? 예, 이런 선수가 좀 네. 특별한 거죠. 아, 그렇죠. 이런 선수가 특별한 거죠. 예. 네. 오, 자, 먼저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빠져서는 쉽지 않은 공이었군요. 네. 두께가 조금 두꺼웠어요. 이번에는 뒤로 빠지는 게 굉장히 컸고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짧았던 그런 샷이었네요. 자, 그리고 김라희 선수도 분발해서 쫓아가려고 하는데요. 넘어가지 않고 네. 야, 득점이 잘 됐죠. 역전을 허용한 상태에서 다시 따라가 봅니다. 자, 빛이 좀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죠. 김라희 선수의 이 눈빛이 경기할 땐 굉장히 매섭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땐 다시 약간은 풀어지는. 그러니까 샷할 때만 매서운
그런 스타일의 선수긴 해요. 어, 아, 위원님도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눈이 약간 풀려 있는데 타석에 서면 누구보다 무섭습니다. 네, 근데 당구 선수들이라면 다 거의 다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런 것 예, 같아요. 좀 공을 째려본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너무 아깝게 지나가네요. 좀 아쉬웠고요. 이 공을 째려보다 보면은 공이 좀 더 집중돼서 좀 잘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두께가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위마즈 선수의 눈빛 자체는 그렇게 매서운 편은 아니에요. 눈이 좋나 봐요. 예. 자, 뱅크샷 걸렸어요. 아, 네, 걸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점수도 조금 더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위마즈. 뱅크샷까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쓰리뱅크로 2점 추가하고 지금 원뱅크가 나오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원뱅크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저 손을 바꿔가지고 아, 예, 여기서요. 예. 네. 자, 살짝 파고 들어서 키스 빠지고. 이야. 아. 몸 돌려서 왼손으로 저 틈을 잡아냈네요. 네. 얇은 두께로 잘 들어갔고 일목적구가 예. 나오기 전에 내공이 지나갔다는 건 두께가 얇게 잘 맞았다는 거거든요. 네. 다시 아주 무섭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이후에 옆돌리기가 또 워낙 편안하게 섰죠. 네, 좋아요. 성공했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김라희 선수가 정말 어려워지는데요. 네. 남은 점 수석점. 다시 한번 옆돌리기가 좀 좋게 섰는데, 자, 일목적구가 좀 진행을 좀 크게 시켜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냥 옆돌리기가 아닌 스리뱅크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택을 바꿉니다. 일목적구 두께를 좀 쓰면서 보내기가 조금은 마음이 안 좋거든요. 네. 네. 그렇게 예민하게 칠 거면 차라리 뱅크샷. 네. 뱅크샷은 키스도 없고 두께 예민하게 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점수는 무려 2배. 자, 출발 위치 좋습니다. 뱅크샷. 오! 하필이면 사이로 공이 빠져나가는군요. 지금 거의 뭐 스치듯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예. 아, 3쿠션, 4쿠션 라인까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김라희 선수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 뭐 잠시 유예가 된 것일 뿐 여전히 아주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하필이면 뒤돌려치기가 서도 참 어렵겠습니다. 슥 지나가는 느낌으로 내공이 먼저 나와야 되는 그런 샷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하하. 교차를 만들어 내려고 했는데요. 어렵네요. 지금 키스백이가 진짜 쉬운 배치가 아니었어요. 예. 회전력이 좀 줄어들고 내공이 얇은 두께로 슥 지나가듯이 일목적구 붙여놓고 내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치기 자체가 워낙 어려웠습니다. 위마지 선수도 되게 단순한 공의 키스를 또 이렇게 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공을 왼손으로 대회전을 쳤어요. 네, 얇게 키스를 빼려고 했었을 텐데 내가 왜 이랬지라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예.
좀 어렵겠습니다. 코너에서 출발해서 코너로 향해 들어가는 김라희 선수의 뱅크샷. 쓰리뱅크가 너무 어렵게 섰어요. 삼 3세트 10이닝 12대 6. 위마저 선수 석점 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순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힘을 쳐야 되는데 왜 노란? 예, 노란 공으로 각을 재는 거죠. 그렇죠. 네, 입사 각도를 보고 저 예. 뒷공간 사이 공간으로 빼던지 앞쪽으로 뺀다는 얘기예요. 예. 자, 앞쪽으로 뺐고요. 히스 안 났으면 들어가는 공이었는데요. 예. 네. 입사각을 쟀던 거는 이렇게 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잰 건 아니었고 뒤쪽 공간으로 넣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키스가 난 거고요. 네. 밀리기 쉬운 각이기 때문에 염두에 둔 게 이제 너무 분리가 커져 버리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김라희 선수 정말 안 풀리네요. 네. 크게 돌리나요? 3회전을 돌릴 것 같은데 자, 힘이 남아 있을까 모르겠네요. 없겠죠. 예. 평상시에 그렇게 잘 치는 선수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김라희 선수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즌 에버리지 1.486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워낙에 깔끔하게 치고 뭐 다양한 공들을 다양하게 구사할 줄 아는 선수인데 그런데 비해서 약간 좀 운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가 특히나. 자, 이것도 넣어치기로 잡아낼까요? 자, 역회전이 느낌 정도 들어가줘야 되고요. 아주 부드럽게. 네. 네, 좋아요. 예. 부드러운 남자예요. 비롤리마즈. 조심스럽게 그냥 톡 갖다 대는 거랑 부드럽게 보내는 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신다. 저는 반대편이거든요.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옆돌리기가 별다른 실수 아니면 끝날 것 같네요. 네. 옆돌리기 네. 편안하게 코너. 오. 아하. 자, 마지막 한 점에서 자리로 돌아가는. 근데 보면은 오늘 비롤 선수도 정상은 아니에요. 네. 이 바로 전 세트 2세트에서 워낙 힘들었어요. 비롤 선수가. 그랬죠. 네. 사실 이번 세트도 7이닝, 8이닝에 다득점이 나와줘서 그렇지 5이닝 공타로 출발했고 그 뒤로도 공타 2번에 단타 2번. 그렇죠. 예. 멋진 공격. 네. 각도를 아주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마지 선수가 1점 남은 거는 떨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세트 스코어가 2대 0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라인 선수가 역전을 못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나머지 7점이에요. 8점입니다. 8점이에요. 네. 동점까지 7점이에요. 네. 네. 자, 여기서 걸리네요. 그리고 또 앉아 있는 상황에서는 심장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는 배치인데요. 네. 위마즈 선수가 노란 공까지 가서 꼼꼼하게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런 공들은 대회전 치는 것보다 직접 가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는데 대회전으로 가는 것 같죠. 당점이 높죠. 직접 갔네.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가서 공을 아주 멋지게 구사했습니다. 자, 직접 가는 게 좋은 이유가 네.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대회전은. 네. 키스도 생각해야 되고 저 사이 공간 빠질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직접 가는 거는 일목적으로 두께만 두껍게 맞춰 놓으면 그러면 키스가 일단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당점이 너무 높길래 대회전을 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높은 당점에 놓고 완전 강한 임팩을 주네요. 자신의 주무기를 꺼내든 거죠. 네. 네. 2세트에서도 마지막 공은 후련하게 끝냈고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키스를 빼며 대회전 치기보다는 자신의 특유의 감각을 잘 살리는 공격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이원인조트 PBA 챔피언십 64강 비룰 리마저 선수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근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